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메이저 카드의 마지막 세개 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개 카드는요, 우리가 연극이나 뮤지컬에서 피날레를 마치고 이제 불이 서서히 꺼지면서 배우들이 무대 뒤로 하나 둘 퇴장하는 뭐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끝이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죽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에서의 사소한 부분들도 시작과 끝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애인을 처음 만나서 사귀기 시작하는 시기가 있다면 관계가 소원해져서 헤어지는 시기도 존재할 수 있고 서로가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지만 같이 살아보니 마음이 안 맞아서 헤어지는 시기도 있다는 거예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뭐 유유상종이라고 나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몰려다니게 돼 있어요. 네, 마음에 안 맞는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걸러지거든요. 정말로 희한하게도 연락이 두절되거나 아니면 폰 바꾸고 연락처 안 알려주고 뭐 그러는 거죠. 그 친구들은. 네, 자동으로 떨어져 나가든 아니면 내가 끊어내든 간에 끝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언제나 항상 끝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에도 다른 쉬운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집을 계약하든 뭐 아니면 직장에서의 근로계약이든 어떤 계약을 하면은 계약이 끝나는 시기도 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이 필요해서 샀다면 그 물건을 버리는 시기도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이라는 게 너무 거창하게 무슨 인생에서의 한바탕 큰 사건이 끝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잘 해석이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새롭게 누군가를 알게 되고 누군가와 친해지거나 새롭게 애인이 생긴다. 뭐 이런 기쁜 일들도 일종의 끝이에요. 네, 어떤 식으로 끝이냐면은 외로운 솔로의 시기가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의 암흑기가 끝나서 새로운 밝은 미래가 왔을 때 그것도 암흑기의 끝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쉽게 이해해 보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이 필요해서 샀다면 내가 그 물건이 없어서 불편했던 시절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끝이라는 게 여러 가지 시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메이저 카드의 순서대로 스토리를 또 생각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배웠던 별 카드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뭐 희망을 가지고 뭐 현실적인 노력을 하려고 애쓴다라고 제가 별 카드에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달 카드로 넘어와 보니까 이게 내가 노력을 해도 막바로 확실한 결과물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해내고 있는 건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하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달 카드와 같은 이런 과정을 겪은 다음에 결국에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또다시 태양이 뜨게 되고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는 시기가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드러나는 시기가 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양이 떴을 때 내가 열심히 했다면 좋은 보상을 받을 것이고 반면에 내가 열심히 안 했고 자기 과신에 빠져서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또 인생의 한바탕 격변이 있은 후에 또 열심히 해서 또 세계라는 시기가 또 왔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보상과도 같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상은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이 세계가 찾아왔을 때는 쉽게 보상이 변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결국에는 과거의 내 행동들에 대한 그런 결과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상황의 불변성이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스토리가 해석이 될 수 있다. 세계 카드가. 네, 하지만 이제 부정적으로 상황이 풀려서 안 좋은 상황으로 고정돼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내 행동들이
잘못된 행동들로 인한 결과물일 경우에는 나의 그런 잘못된 행동들에 대한 그 결과들이 불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긍정적인 상황들에 대한 결과물이든 내 과거의 부정적인 행동들에 대한 결과물이든 간에 상황이 고정돼 버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개 카드를 정리해 보자면 상황이 끝난다 또는 상황이 고정된다 라고 기준을 잡고 키워드를 살펴보시면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바보 카드를 또 짚고 넘어가 볼게요. 네, 바보 카드랑 세 개 카드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둘 다 여행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이 여행이라는 키워드의 성격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바보 카드는 순수하게 내가 어딘가를 여행을 가고 싶고 뭐 놀러 가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애인이나 친구랑 같이 떠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것을 경험해보고 친구들과 재미난 추억을 쌓는 뭐 그런 목적의 일반적인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세계 카드는 여행의 목적이 휴양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거냐면 이게 내 인생을 돌아보는 여행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 아니면 어떤 큰 일을 마무리하고 재충전의 목적으로 다음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마무리 짓는 개념의 여행일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아니라면은 정말로 은퇴 후에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여행이라는 키워드도, 이런 카드의 의미에 따라서, 카드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참고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일단은 예외적인 여행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 카드의 상징, 잠깐 보자면요. 월계 수입이 있어요. 월계 수입. 월계 수입이 있는데 이 월계 수입은 축하해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냥 뭐 샴페인 터트린다 뭐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고생들을 격려해주고 뭐 축하해주고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월계 수입이 숫자 0을 그리고 있어요. 숫자 0.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출발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 0번 카드로.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카드의 이 인물이 우리 인생에서의 한 차례의 연극 무대를 끝내고 잠시 퇴장했다가 다시 다음 연극 무대에서 다시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인생에서의 한 차례의 사이클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사이클에 준비하는 네, 그런 시기라고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게 죽음 후의 세계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죽어서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트 계열의 타로 카드는 운명의 수레바퀴에서도 좀 느끼셨겠지만 윤회를 기본으로 바탕을 두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상징물들을 보자면 또 운명의 수레바퀴에서 나오는 또 사원소를 상징하는 성물들이 그대로 세계 카드에도 있습니다. 요 사원 네 가지 성물들이 네, 성스러운 뭐 물체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물. 여기서 사람은 컵, 이제 독수리는 소드, 황소는 펜타클, 사자는 완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렇게 그려져 있는 이 그림의 이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테트라모프라고 부르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요 테트라모프 요 네 가지 성물들이 나타내는 거는 뭐냐면은요. 인생에서의 역경들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운명의 수레바퀴에서는 이 네 가지 상징물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카드를 보시면 운명의 수레바퀴에서는 이 네 가지 성물들이 다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인생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인생에서의 그 역경들을 열심히 몸으로 부딪히면서 인생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세계 카드를 보면은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갖가지 역경들을 거치면서 이제 부딪히고 깨지면서 겨우겨우 세계에 온 거예요. 이 시기까지 온 거고 이 시기에 왔을 때는 인생 공부가 끝났다는 거예요.
한 차례 인생 공부가 끝났고 그래서 월계수가 축하해주고 있고 약간 이제 좀 쉴란다 하면서 이제 쉬러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월드카드의 배경 지식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면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부터 정방향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방향 의미를 살펴보자면요. 상황이 끝난다. 그리고 상황이 고정된다. 라고 이제 기준을 잡고 가시면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방향 의미는 합격한다, 뭐 결혼한다, 이혼한다, 사귄다, 목표를 달성한다, 뭐 행복한 결말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합격하는 거는 내가 합격하지 못했던 그런 시기가 끝났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결혼하는 거는 내가 솔로였던 시기가 끝나서 이제 결혼한다라는 걸 의미하고 이혼한다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결혼했던 그 상황이 끝났다라는 거고요. 사귄다라는 거는 내가 사귀지 못했을 그런 시기들이 끝났다라는 거고, 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한다. 내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시기가 끝난다라는 거고요. 행복한 결말이다. 네,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결말이 행복한 거고, 네, 그리고 그 밖에 키워드를 보면은 좋게 헤어진다, 뭐 좋게 관계를 끝낸다. 네, 이것도 심판과 비슷하게 끝난다라는 의미가 좀 있고요. 계약이 잘 성사된다. 뭐 이런 좋은 의미도 있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전의 일이 끝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전에 일을 안 하고 있다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뭐 그런 상황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상황이 잘 마무리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신 자연사. 네, 이거는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나이에 의한 사망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인생에서의 끝맺음 뭐 이런 것도 해당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그 밖에는 이제 상황이 그냥 좋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 지내고 있다, 뭐 큰 불만 없이 잘 지낸다, 뭐 오래 갈 커플이다, 뭐 궁합이 좋다, 뭐 성격이 너무 잘 맞는다, 뭐 이렇게 정방향 의미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역방향 의미로 봤을 때는 또 강화와 약화로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강화로 먼저 볼게요. 강화로 본다면은요, 안 좋게 끝나다라는 거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좋게 끝난다. 그러니까 마무리가 아쉽다.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마무리다. 그리고 미련이 남는다. 뭐 어설프게 일이 끝난다. 그리고 관계가 안 좋게 끝난다. 뭐 연인과 안 좋게 헤어진다. 뭐 준비되지 않은 시작. 예, 뭐 실패로 끝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준비되지 않은 시작이 이제 약간 다른 점인데요. 정방향 의미에서의 부정적인 의미들로 또 역방향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강화의 키워드로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시작은 그냥 부정의 의미다. 시작이 새롭게 되기는 하는데 좀 안 좋은 시작일 수 있다. 뭐 그냥 이런 의미가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약화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약화라는 거는 이제 끝내지 못한다. 그리고 마무리가 지연된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끝맺음을 못하거나 마무리가 지연된다. 그러니까 키워드를 살펴보시면 관계를 끝내지 못한다. 네,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지 못한다. 그리고 미련이 남는다. 네, 미련이 남으니까 끝내지 못하는 거죠. 네, 그리고 태도가 불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일이 다 끝난 게 아니지만 조만간 끝난다. 일이 지연된 거예요, 요게. 그리고 상황은 좋지만 끝맺음이 지연된다. 네, 그래서 역방향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메이저 카드의 마지막인 네, 3개 카드까지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부터는 주제별로 네, 타로 카드를 리딩해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원카드 편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